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둘째 며느리만 집에 오면 눈도 못 마주치고 방으로 피하던 한 시어머니의 숨겨진 사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온 60대 어머님이 특정 며느리 앞에서만 극도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가족들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효부로 보이던 며느리와 침묵으로 일관하던 시어머니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쌓여갔고, 반복되는 이상 행동은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라는 의심을 낳게 됩니다. 결국 평온하던 가정의 일상은 작은 이상 신호들로 인해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눈피함이었습니다. 숨막히는 오늘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경기도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이 이야기는 같은 동에 사는 분에게 직접 소개받아 가까이에서 지켜보게 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며느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집 시어머니 김영자 어머님은 동네에서도 유명할 만큼 착한 분이었습니다. 예전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두 아들을 키웠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고, 늘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따뜻한 성격이었죠. 아침마다 단정한 옷차림으로 단지를 천천히 산책하시는 모습이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어머님의 생활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둘째 며느리 박수진 씨가 집에 오는 날이면 그 변화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평소에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손주 사진을 정리하시던 분이 초인종 소리만 들리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한 번은 엘리베이터에서 어머님을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방문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어머님의 표정이 순간 굳는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오늘 집에 손님 오신다면서요? 제가 가볍게 묻자 어머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응, 그냥 애들이 온다네요. 그 말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연히 그 집에 잠깐 들를 일이 있었는데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어머님은 부엌에서 조용히 설거지만 하고 계셨습니다. 며느리가 거실에 있음에도 어머님은 끝까지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물을 올려놓으면서도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움직이셨고, 말도 최소한으로 줄이셨습니다. 평소 손님이 오면 과일이라도 내오던 분이 그날은 아무것도 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한 어색함이라기보다 누군가를 피하는 사람의 행동에 가까웠습니다. 더 이상했던 건 며느리가 잠깐 전화를 받으러 베란다로 나갔을 때였습니다. 그 순간 어머님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가며 깊게 숨을 내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긴장 상태에서 잠시 벗어난 사람처럼 보였죠. 며느리가 다시 거실로 들어오자 어머님의 표정은 다시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식사 시간 내내 어머님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조용히 밥만 드셨습니다. 차남이 대화를 이어가려 해도 짧게만 대답하고 다시 입을 다무셨습니다. 며느리는 겉보기에는 매우 공손했습니다. 말투도 부드러웠고 겉으로 문제될 행동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 역시 제 생각이 과한 건 아닐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돌아간 뒤의 모습이 제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우연히 문이 살짝 열린 거실을 지나가다 어머님을 보게 되었는데 혼자 바닥을 반복해서 닦고 계셨습니다. 이미 깨끗한 거실 바닥을 같은 자리만
여러 번 문지르고 계셨습니다.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주변을 몇 번이나 확인하는 행동도 보였습니다. 누가 지켜보는 것도 아닌데 계속 허리를 숙인 채 정리를 반복하는 모습이 매우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며칠 후 경비 아저씨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가족 없이 혼자 방문하는 날이 생각보다 잦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그동안 봤던 장면들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의식적으로 그 집의 분위기를 더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며느리가 다녀간 다음 날이면 어머님은 외출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산책도 중단했고 이웃들과의 대화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어느 날 다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잠시 침묵하시던 어머님은 억지로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죠, 괜찮아요.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 밑에는 깊은 피로가 쌓여 있었고 시선은 계속 바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확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격 차이나 고부간의 거리감이 아니었습니다. 특정 인물 앞에서만 반복되는 공포에 가까운 위축 반응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가족 모임이 있었던 어느 주말 상황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현관으로 들어오는 순간 어머님의 손에 들려있던 컵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자리를 피해 방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장남의 표정도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예민한 성격 문제라고 생각하던 가족들도 어머님의 반복된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 사이에서 조용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엄마가 수진이만 오면 왜 저러시지? 평온하던 그 집의 일상은 그 질문 하나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상한 변화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로 저는 그 집 분위기를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평범하던 가정이었지만 둘째 며느리가 오가는 날만 되면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단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지만 어머님의 표정과 행동에서 분명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방문하는 시간대도 일정했습니다. 주로 평일 낮 차남이 회사에 나가고 집에 어머님 혼자 계시는 시간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비실에서도 그 사실을 몇 번이나 확인해 주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분이 낮에 자주 혼자 오세요. 그 말은 단순한 방문 이상의 의미로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혼자 방문하는 날이면 어머님의 생활 패턴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소 즐겨보던 아침 드라마도 꺼두고 거실에 거의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나다가도 초인종이 울리면 갑자기 움직임이 멈추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직접 그 장면을 가까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반찬을 나눠드리러 갔을 때 마침 초인종이 울렸고 어머님은 문 쪽을 바라보다가 손을 급히 닦으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머님, 문 안 여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있다가 열게요. 그 잠깐이라는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문을 연 사람은 어머님이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집에 들어온 모습은 익숙한 방문자처럼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자 밝게 인사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단정한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상황의 이질감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는 동안 이상한 장면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님은 방에서 한참 나오지 않다가
며느리가 부엌으로 이동한 뒤에야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느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을 둘러보며 냉장고와 수납장을 자연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마치 집 상태를 점검하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머님은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서 있기만 하셨습니다. 어머님, 요즘 반찬 많이 안 드셨네요. 며느리가 담담하게 말하자 어머님은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냉장고 정리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자발적인 행동이라기보다 지시에 반응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오래 있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러워 조용히 자리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머릿속에서 이상한 장면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다녀간 다음 날 어머님의 상태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외출도 하지 않으셨고 현관 앞 신문도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오전에 산책을 다녀오셨을 시간에도 집안이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찾아뵈었을 때 어머님은 거실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을 거의 보지 않고 계셨습니다. 손에는 걸레가 쥐어져 있었고 바닥은 이미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요즘 집에 자주 계시네요. 제가 말을 건네자 어머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웃으셨습니다. 그냥 집이 편해서 그래요. 하지만 그 말과 달리 표정에는 피로가 깊게 묻어 있었습니다. 눈밑이 퀭해졌고 말끝도 이전보다 훨씬 짧아졌습니다. 그 무렵 장남 내외도 상황의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어머님의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둘째 며느리가 옆에 앉아 있을 때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주 이야기가 나와도 반응이 늦었고 시선은 계속 식탁 아래를 향했습니다. 예전에 활기 있던 모습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제야 어머님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리고 물컵을 잡은 손의 떨림이 서서히 멈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장면을 본 장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그가 조심스럽게 묻자 어머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하지만 그 대답은 너무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마치 더 묻지 말라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들 사이에서도 조용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차남은 여전히 아내를 믿는 태도를 유지했지만 장남 내외는 어머님의 반복되는 행동을 심각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다녀간 날마다 어머님의 행동이 일정하게 달라진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식사량 감소, 외출 중단, 반복적인 청소 행동까지 같은 패턴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느 저녁 장남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성격 문제 같지 않은데. 그 말 이후 가족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 방향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둘째 며느리, 그리고 그 며느리 앞에서만 극도로 위축되는 시어머니. 평온했던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이상한 방문과 변화는 더 이상 우연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족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한 가지 조심스러운 제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진짜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제안이 나오던 순간 집안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진실을 확인해야 할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가족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나온 이야기는 예상보다 빠르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반복되는 이상 행동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평온한 가정이었지만
며느리가 방문하는 날마다 달라지는 분위기는 더 이상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장남 내외는 특히 어머님의 변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새벽마다 동네 산책을 하시던 분이 요즘은 외출 자체를 꺼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안에서도 늘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누군가 눈치를 보는 모습이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장남의 연락을 받고 그 집에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고 어머님은 소파 한쪽 끝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을 보지 않고 바닥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장남이 조심스럽게 묻자 어머님은 잠시 말을 고르셨습니다.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말은 담담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님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한 번 더 울리자 어머님은 손에 쥐고 있던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그 반응은 과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장남이 문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온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님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모습은 이미 익숙한 패턴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의 분위기는 더욱 미묘했습니다. 겉으로는 밝은 인사를 건넸고 말투도 공손했습니다. 어머님 계세요? 하지만 어머님은 방 안에서 한동안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며느리는 거실에 앉아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냉장고 쪽으로 이동해 문을 열었습니다. 그 행동은 낯선 방문자라기보다 집 상태를 확인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어머님이 조심스럽게 방에서 나왔습니다. 걸음이 평소보다 느렸고 시선은 여전히 아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일부러 동선을 피해 움직이는 모습이 분명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집 정리 잘 안 하셨네요. 며느리가 조용히 말하자 어머님은 바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걸레를 들고 바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저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누가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즉각적으로 행동을 바꾸는 모습이 자연스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남 역시 그 모습을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집안 여러 곳을 둘러보며 수납장과 식탁 위를 정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깔끔함을 챙기는 행동처럼 보였지만 그 과정에서 어머님은 계속 긴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움직임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잠시 전화를 받으러 베란다로 나가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님은 그제야 허리를 펴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변화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장남이 낮게 묻자 어머님은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니까 괜히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며느리가 다시 거실로 들어오자 어머님의 표정은 다시 굳었습니다. 마치 스위치가 눌린 것처럼 긴장 상태로 돌아간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며느리가 집을 떠난 뒤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거실에 모였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장면을 떠올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장남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엄마 표정 봤죠? 차남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예민하신 거 아닐까요? 하지만 그 말에도 확신은 없어 보였습니다. 저 역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위축 반응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남 내외는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방문한 날마다 어머님의 행동 패턴이 일정하게 바뀐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외출 중단, 말수 감소, 반복적인 청소 행동까지 모두 같은 흐름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장남의 이 한마디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상황을 확인하자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집안 상황을 기록해 보자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공통된 인식이 생기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조용히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님의 안전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록 장치를 설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결정이 내려진 순간 평온했던 그 집의 일상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확인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기록 장치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이전보다 훨씬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평범한 일상이 이어졌지만 모두가 같은 의심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장남 내외는 어머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설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님께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집 정리와 안전 점검을 이유로 거실과 부엌 중심에 소형 기록 장치를 두기로 했습니다. 카메라는 눈에 띄지 않는 천장 모서리와 TV 주변에 조심스럽게 배치되었습니다. 저도 그날 현장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얼마나 신중하게 진행됐는지 똑똑히 기억합니다. 어머님은 그저 집 정리라고만 생각하신 채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이 집안을 정리해 준다며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어머님은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며 걸레를 들고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깨끗한 바닥이었지만 같은 자리만 반복해서 닦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행동은 며느리가 다녀간 날 이후 더욱 심해진 습관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지우려는 듯 집안을 계속 정리하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기록 장치 설치가 끝난 뒤 가족들은 평소와 같은 일상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차남 역시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지만 겉으로는 아무 변화도 없는 척 행동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특별히 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조용한 생활을 이어갔고 외출은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침마다 켜두던 라디오 소리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일 낮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혼자 방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장남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오늘 또 혼자 왔다고요? 그는 낮게 되묻고는 바로 집안 기록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 집안은 매우 조용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린 직후 어머님의 움직임이 멈춘 것이 화면에 그대로 기록되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계시던 어머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고 현관 쪽을 바라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어머님은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방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행동은 이전에 여러 번 봤던 반응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익숙한 듯 스스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은 평소처럼 단정했고 목소리도 차분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하지만 그 말에도 어머님은 바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거실에 서 있다가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안을 확인하고
식탁 위 물건 위치를 정리하는 모습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행동은 자연스러운 방문이라기보다 점검에 가까운 움직임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후 어머님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걸음은 매우 조심스러웠고 시선은 바닥에 고정된 상태였습니다. 며느리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부엌 쪽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어머님, 집 정리 좀 하셨어요? 며느리가 조용히 말하자 어머님은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수납장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화면으로 지켜보던 가족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즉각적으로 행동을 바꾸는 모습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집 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상태를 확인했고 어머님은 그 뒤를 조용히 따라다니며 정리만 반복했습니다. 말수는 극도로 적었고 시선은 끝까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장면은 며느리가 거실에 서 있는 동안 어머님의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컵을 잡을 때도 미세하게 흔들렸고 물을 따르는 동작도 매우 느렸습니다. 며느리가 잠시 전화 통화를 위해 베란다로 이동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님은 그 순간 벽을 짚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서 계셨습니다. 엄마 저거 보셨어요? 화면을 보던 장남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거실로 돌아오자 어머님의 자세는 다시 굳었습니다. 허리를 약간 숙인 채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거리를 유지하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날 약 1시간 정도의 방문이 이어졌고 며느리는 평소처럼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직후 기록된 장면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님은 한동안 현관 쪽을 바라보다가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거실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깨끗한 바닥이었지만 같은 자리를 여러 번 반복해서 문지르셨습니다. 그 모습을 화면으로 지켜보던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심이었지만 이제는 분명한 패턴이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장남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네요. 그 한마디와 함께 기록 장치 속 영상은 그 가족이 외면하고 있던 현실을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기록 장치를 통해 상황을 확인하기 시작한 이후 가족들의 표정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오해이길 바랐지만 반복되는 영상 속 장면들은 그 기대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방문하는 날마다 어머님의 행동이 일정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날의 기록은 이전과 비교해도 유난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평일 낮 집안에는 어머님 혼자 계셨고 며느리는 예정없이 방문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는 순간 어머님의 몸이 굳는 모습이 화면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연 어머님의 표정은 이미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분위기였지만 어머님의 시선은 끝까지 바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집 관리 잘 안 되네요. 며느리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자 어머님은 즉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을 영상으로 지켜보던 가족들의 숨소리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바로 행동을 바꾸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거실과 부엌을 오가며 수납장과 냉장고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 행동은 집을 방문한 가족의 모습이라기보다
점검하듯 세세하게 살피는 태도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님은 그 뒤를 일정한 거리로 따라다니며 계속 정리만 하고 계셨습니다. 컵을 들 때마다 손이 떨렸고 물을 따르는 동작도 평소보다 현저히 느렸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어깨가 움찔하는 모습이 여러 번 기록되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먼지 쌓였어요. 며느리가 식탁 모서리를 가리키자 어머님은 곧바로 수건을 가져와 그 자리를 반복해서 닦았습니다. 이미 깨끗한 곳이었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같은 부분을 문지르셨습니다. 그 모습은 자발적인 정리라기보다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 사람의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영상 속 어머님의 표정은 계속 긴장 상태였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뚜렷했습니다. 며느리가 잠시 전화를 받기 위해 베란다로 나가자 상황이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님은 벽을 짚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서 계셨습니다. 손의 떨림도 그 순간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장남이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렇게까지 긴장할 이유가 있나? 차남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단순한 예민함이라고 생각했던 판단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거실로 들어오자 어머님의 자세는 즉시 달라졌습니다. 허리를 약간 숙인 채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했고 말수는 극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날 방문 시간은 평소보다 길었습니다. 며느리는 집 안 상태를 계속 확인하며 여러 차례 정리 상태를 언급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때마다 아무 반박 없이 묵묵히 움직였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며느리가 떠난 직후 기록되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어머님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린 사람처럼 몸에 힘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후 다시 일어나 걸레를 들고 바닥을 반복해서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윤이 날 정도로 깨끗한 바닥이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행동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불안을 지우려는 습관처럼 보였습니다. 영상 속 어머님의 어깨는 계속 떨리고 있었고 주변을 여러 번 확인하는 모습도 기록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가족들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우연이나 오해로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장남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저렇게까지 위축될 이유가 뭐지? 차남 역시 처음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믿고 싶었던 마음과 눈앞의 영상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영상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방문 전과 후, 그리고 방문 중 어머님의 상태 변화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가족회의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심이었지만 이제는 명확한 증거가 쌓인 상태였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장남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어머님이 집안에서조차 극도의 긴장 속에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가족들은 처음으로 며느리와 정면으로 상황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기록 영상을 확인한 이후 가족들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단순한 오해나 예민함으로 넘기려 했던 상황이었지만 반복된 장면들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방문하는 동안 어머님의 표정과 행동이 일정하게 위축되는 모습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며느리가 집을 떠난 직후 어머님이 한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다가 바닥을 반복해서 닦는 장면은 가족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행동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긴장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의 습관처럼 보였습니다. 영상 확인이 끝난 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남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남 역시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건 그냥 성격 문제 아니지? 장남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차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동안 아내를 믿고 싶었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 역시 옆에서 그 분위기를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어머님이 집안에서조차 눈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가족들은 일부러 평소와 같은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어머님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영상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아침마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멍하니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외출은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식사량도 눈에 띄게 줄었고 말수도 더욱 적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조심스럽게 어머님과 단둘이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차를 건네며 가볍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어머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셨지만 눈빛은 금방 흐려졌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좀 둔해져서 그래요. 그 말은 스스로를 탓하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습관이 깊게 배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집에 계실 때 불편한 일 있으세요? 그 순간 어머님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작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괜히 애들 걱정할까봐 말 안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는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참고 있다는 뉘앙스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가족 모임이 있던 날 어머님의 행동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거실에 들어오는 순간 어머님의 어깨가 움츠러들었고 시선은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말을 걸어도 짧게만 대답하고 대화를 스스로 줄이려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어머님의 표정이 눈에 띄게 풀렸습니다. 컵을 들고 있던 손의 떨림도 그때서야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차남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엄마 왜 수진이만 오면 저러세요? 그의 질문에 어머님은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예민해서 그래. 하지만 그 대답은 지나치게 빠르고 방어적이었습니다. 마치 사실을 숨기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다시 조용히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감정이 아닌 상황 분석 중심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영상 기록, 어머님의 행동 변화, 방문 패턴까지 하나씩 정리되었습니다. 방문 전, 방문 중, 방문 후 반응이 다 똑같아요. 장남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남도 더 이상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동안 집안에서 벌어지던 미묘한 긴장과 침묵의 흐름이 하나의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머님의 심리적 위축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단순히 며느리를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 앞에서만 과도하게 긴장하며 스스로를 낮추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쌓인 심리적 압박의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장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직접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은 단순한 의심을 넘어선 결론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순간이었습니다.
차남도 한참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수진이 오면 그때 이야기해보죠. 그 한마디로 가족들의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침묵 속에서 참고만 있던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진실과 마주해야 할 단계에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평온해 보이던 그 집의 일상은 조용한 깨달음과 함께 결정적인 대면의 순간을 향해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가족들은 조용히 같은 시간에 집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가족 식사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모두가 한 가지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긴장감이 집안에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평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울리는 순간 어머님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이 살짝 흔들렸고 시선은 자연스럽게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진이 온 것 같네요. 장남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자 거실 공기가 순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둘째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겉모습은 평소처럼 단정했고 말투도 차분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멈춰 서 있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 쪽으로 이동하려 했습니다. 그 모습은 이전 영상에서 보았던 반응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차남이 그 장면을 보고 처음으로 어머님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왜 또 방에 들어가세요? 그 말에 어머님은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잠깐 정리 좀 하려고.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거실에 서서 그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장남이 준비해둔 TV 화면을 켰습니다. 거실 안에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기록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혼자 방문했던 날의 장면들이 차례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영상 속 어머님은 고개를 숙인 채 바닥을 반복해서 닦고 있었고 며느리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상태를 점검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녀가 낮게 묻자 장남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집안 상황을 확인하려고 기록해 둔 겁니다. 차남 역시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직접 보지 못했던 어머님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며느리가 거실에 서 있는 동안 어머님의 손이 계속 떨리던 장면이 반복 재생되자 차남의 표정이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영상은 며느리가 떠난 직후의 장면까지 이어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힌 뒤 어머님이 한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다가 천천히 바닥을 닦기 시작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거실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장남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어머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을 모은 채 시선을 바닥에 두고 서 계셨습니다. 어깨는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나오자 차남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내가 아닌 어머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만 오면 저러는 이유가 뭐야? 그 질문은 조용했지만 매우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그 사이 어머님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만하자 괜히 집안 시끄러워져. 그 말은 오랜 시간 참고 살아온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자신보다 가족의 평온을 먼저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장남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위축돼 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그 순간 어머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던 어머님이 처음으로 고개를 조금 들어 올렸습니다. 거실 안공기는 숨소리까지 들릴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차남 역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어머님의 두려운 표정을 처음으로 마주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참고 살아온 어머님의 침묵과 겉으로 평온해 보였던 며느리와의 관계 속 긴장이 그날 거실 한가운데에서 처음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집에 조용했던 갈등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의 단계로 완전히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거실에 흐르던 침묵은 쉽게 깨지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꺼진 뒤에도 모두가 같은 자리에 서 있었고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눈으로 보지 못했던 어머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시선을 바닥에 둔 채 두 손을 모으고 계셨습니다. 어깨는 작게 떨리고 있었고 숨도 고르게 쉬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평소 가족 앞에서 보이던 차분한 모습과 전혀 달랐습니다. 차남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이제까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말에 어머님의 입술이 잠시 떨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조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괜히 집안 분위기 망칠까봐 참은 거지. 그 한마디는 거실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처음과 달리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단정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장남이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혼자 있을 때마다 저렇게 긴장하시는 게 정상은 아니에요. 차남도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영상 속 어머님의 모습을 다시 떠올리는 듯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나는 그냥 엄마가 예민해진 줄만 알았어요. 그 말에는 뒤늦은 자책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어머님의 변화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손가락을 계속 만지작거리며 긴장을 풀지 못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잠시 후 어머님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나이가 드니까 눈치가 많아진 것 같더라. 직접적인 설명은 아니었지만 그 말 속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까봐 스스로를 더 낮추고 말을 삼키며 지내온 시간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냥 집이 걱정돼서 자주 들른 거였어요. 하지만 그 말에도 어머님의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쌓인 긴장과 위축이 단번에 사라질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장남은 상황을 더 자극하지 않기 위해 말을 부드럽게 정리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엄마 상태예요. 그날 이후 가족들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의 방문 시간과 횟수는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 어머님 혼자 있는 시간에는 가족들이 더 자주 연락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차남은 퇴근 후 어머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날을 늘렸습니다. 짧은 대화라도 꾸준히 이어가며 어머님의 일상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 역시 이전처럼 무심하게 흘러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방문 시에는 가족들이 함께 있는 시간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조정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어머님의 생활에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중단했던 아침 산책을 다시 시작했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라디오를 들으며 혼자 시간을 보내는 모습에서도 이전보다 긴장이 덜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다시 어머님을 만났습니다. 예전보다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진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좀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어머님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그 말은 짧았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혼자 참고 견디던 시간이 끝나고 가족이 상황을 함께 인식하게 된 이후 생긴 변화였습니다. 가족들도 이번 일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침묵 속에도 깊은 긴장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어머님은 갈등을 드러내기보다 스스로를 낮추는 방식을 선택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오랜 시간 쌓이며 심리적인 위축으로 이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거실은 이전처럼 조용하지만 그 조용함의 의미는 달라졌습니다. 숨죽인 긴장이 아닌 서로를 더 살피려는 조용함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평온해 보이던 한 가정의 작은 이상 신호는 결국 가족이 함께 마주하고 이해하는 과정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 속에서 어머님의 일상도 조금씩 제자리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침묵의